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막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끝내려던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확인하니 형님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하실 분이 아니었다 보니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나야.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달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 형님, 잘 지내셨죠? 그냥저냥. 아니지. 사실 내가 요즘 잘 지내지를 못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아주 속 시끄러운 거 있지.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대충 상황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며느리 때문이란요. 그래서 말인데 어제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 오늘 나랑 밥 같이 먹을 수 있어?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 형님 음성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딱히 일 없어요. 그럼 점심 같이 먹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12시까지 동선의 집으로 갈게. 형님이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 그리 매끄럽지 못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선을 확실히 그어버리고 무뚝뚝하다며 형님이 종종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처럼 목소리에 절망감까지 묻어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출 준비를 하고 시계를 흘끗 보니 11시 50분, 곧 형님이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진 게 틀림없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1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형님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 못 이룬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음식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고 식사를 하는 내내 형님은 밥만 먹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카페로 가자.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형님의 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동서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며느리만 들어오면 내가 딸처럼 잘 지낼 거라고 말하곤 했잖아. 아주 잘해줄 거라고 말이야.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죠. 난 진짜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었거든. 근데 며느리가 영 곁을 내주지 않는 거야.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 다시 긴 한숨을 토해냈어요.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가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 순간에 뭔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괜히 감정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인의 회사 펜션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 함께 거기로 휴가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 예? 다 함께 휴가를요? 설마 아들 며느리네까지 다 함께 가는 건 아니겠죠? 아들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1년에 한 번뿐인 휴가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거든요.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휴가를 며느리에게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휴가가 언제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면서
그건 왜 물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시누이네가 숙소를 예약한다고 하니까 다 함께 휴가 가는 건 어떻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어떻겠니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어머님, 저는 휴가만큼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워터파크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가씨네랑만 다녀오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회사라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야. 평소에도 말을 믿게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니까. 형님이 아이스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형님, 원래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 지들한테 숙소비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사용하는 경비도 내가 다 낸다고 했는데도 그랬다니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가족들하고 휴가 보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가족인데 언제까지 불편할 거냐고. 엄마가 저러니까 손주들도 살갑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아들 결혼시키면 그냥 남이다 그러고 살아야 한다잖아요. 형님은 그래도 딸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아들만 셋이잖아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제 말에 형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긴 동서는 아들만 셋이라 진짜 힘들겠다. 동서네 며느리들은 어때? 저는 며느리들이랑 통화 자체를 안 해서 그냥 잘 몰라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전혀 안 한다고? 예, 일 있으면 아들한테 연락하면 되는 걸 굳이 불편한 며느리랑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화해봤자 저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별 할 말도 없는걸요. 우리 막내가 아직 결혼 전이라서 그런지 딸 같은 아들 같긴 한데 막내도 결혼하고 나면 형들처럼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어요. 별로 기대 자체를 안 해서 그런지 서운하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서운하긴 했죠. 그치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수진이네 시어머니가 수진이 보고 휴가 같이 보내자고 했다면 수진이도 불만이 가득했을걸요. 거기다 수진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두 분 입장에서는 아들 며느리가 당신들이랑은 휴가 안 가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휴가 가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마련이라니까요. 동서 말 들어보니 그렇긴 하네. 거기다가 형님 사위한테는 설거지하라 뭐해라 그런 말 일체 안 하시잖아요. 근데 며느리한테는 설거지도 시키고 명절 음식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이 불편할 수밖에요. 그야 사위는 남자니까. 우리 때야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이 달랐다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암튼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오신 김에 저녁까지 드시고 가실래요? 제가 형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서방님 불편할 텐데 안 그래도 돼. 지금 막 연락이 왔는데 오늘 회식 있다고 밥 먹고 온대요. 거기다 막내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네요. 그래? 그럼 그럴까? 그럼 집에 갈 때 마트에서 갈치랑 무 사서 갈치조림 해 먹어요. 그럼 나야 좋지. 근데 아주버님 식사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정도는 혼자 먹으라고 하지 뭐. 전화나 해볼게.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뒤 화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오겠다고 하니까 동서랑 조금 더 놀다 가면 되겠다.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어서 집순이가 된 것 같다니까. 그렇게 마트에 들러 싱싱한 갈치와 하얀 물을 골라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각 케이크도 하나 사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갈치조림이 보글보글 끓어 완성되고 형님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큰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님이 계란 필요하다고 단체 카톡에 남기셔서 사왔어요. 막내 도련님이 대답이었길래 퇴근하는 길에 사왔어요. 이 밑에 어머님 자주 가시던 그곳에서 샀어요. 세상에나, 내가 막내한테 카톡을 보낸다는 게 거기에 담겼나 보네. 요즘 들어 정신이 이렇게 없다니까. 그러게 그 단체 카톡방 그냥 없애자고 했더니 미안해서 어쩐다니. 사실 그동안은 단체 카톡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작은 며느리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는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저는 손도 느리고 해서 그저 가족들이 올린 글을 읽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카톡방을 나가겠다고 하자 작은 며느리가 서운해해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막내에게 보낸다는 게 그만 단체 카톡방에 올려버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계란 한 판과 복숭아 한 박스를 두 손에 들고 현관에 서 있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발을 벗고 평소에도 무뚝뚝하던 큰며느리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복숭아 한 박스를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계란 사다 보니까 사장님이 복숭아가 신선하다고 해서 한 박스 사왔어요. 어머님 복숭아 좋아하시잖아요. 계란 사다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복숭아는 뭐하러 사왔어? 온 김에 반찬이라도 싸줄까? 마침 어제 반찬했는데. 괜찮아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러던 사이 형님을 발견했던 모양으로 큰며느리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큰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엄마가 니들 생각해서 반찬한 모양인데 조금 가져가지 그래. 아닙니다. 가져가면 버리는 일이 더 많아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다음부터는 내가 잘 확인하고 카톡 남기마. 큰며느리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 현관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이 신기하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카톡을 잘못 남긴 거야? 근데 아까 동서 계란 사왔잖아. 그러게요. 막내한테 오는 길에 사오라고 남겼는데 답변이 없길래 겸사겸사 사왔더니 큰며느리가 그걸 본 모양이네요. 무뚝뚝하긴 해도 정이 깊다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한 번을 그런 적이 없는데 참 신기하다. 며느리 둘 다 막 살갑진 않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만이 없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한 20분쯤이 흘렀을까요?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가 배시시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란 떨어졌다는 소문이 우리 회사까지 나서 제가 계란 사왔어요. 뭐? 너도 계란을 사왔어? 네? 너도라니요? 아니다. 놀라서 그냥 그 말이 튀어나왔어. 그 카톡을 막내한테 보낸다는 게 내가 잘못 보냈지 뭐니.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도련님이 바쁜 것 같길래 제가 사왔는걸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좋아하시는 복숭아예요. 과일 가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신선해 보여서 사왔어요. 어머님 복숭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에나, 고마워서 어쩐다니. 그냥 복숭아 한 박스인걸요. 작은 며느리 또한 복숭아 상자를 거실에 조심스레 내려놓다가 형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마자 형님이 부러운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계란이랑 복숭아 풍년이네. 근데 참 부럽다. 우리 며느리 같았으면 카톡이 읽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동서네 며느리들은 카톡 보고 사서 왔다는 거잖아. 거기다 동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네. 아, 제가 워낙 복숭아를 좋아하잖아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더니 형님 얼굴에는 부러움이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였어요. 형님이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럼요. 가만 보면 동서는 며느리들이랑 사이가 참 좋아 보이던데 그 비결이 뭐야? 비결이요? 글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 아닐까요? 예의? 예. 전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거부지간해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더라고요. 우리 때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대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형님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아까 형님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반찬 가져가라고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아까는 당황해서 반찬 가져갈 거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평소에 애들한테 반찬 가져가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거기다 한번 싫다고 하면 다시 말을 꺼내는 일도 없고요. 그치만 자식들 생각해서 반찬을 해주는 건 엄마의 마음이잖아. 그야 그렇지만 그게 며느리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엄마 반찬이 더 입에 맞지 않겠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굳이 시어머니가 한 반찬을 먹으라고 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먼저 권하지 않아요. 거기다 요즘은 맞벌이라 다들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굳이 강요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제 말에 형님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나는 매번 반찬 가지고 가라고 전화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네. 물론 며느리가 좋게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목소리에서 싫은 티가 나면 절대로 억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며느리가 싫은 티 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결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인상 쓰면서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 형님, 아들은 형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해줬으면 하는 거지. 아들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걸 왜 며느리한테 강요하세요?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하면 할 말도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랑 전화통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던데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안부 전화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 것 자체가 다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화해라 마라 하지 마시고 일 있을 때는 그냥 아들하고만 통화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다 우리 생일날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으면 했거든. 근데 며느리는 시간 되면 꼭 집에 가더라고.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불편한데 왜 굳이 여기서 자라고 하냐면서 씩씩거리며 가더라니까.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잖아. 살아보니 내가 낳아서 키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내 뜻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해요. 굳이 아들 며느리랑 뭘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싫다는 걸 굳이 강요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다 자식들한테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즉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더라고요. 나이만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들이 그냥 알아서 챙길 거 챙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도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이라니? 둘째네 사돈 두 분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안 싸더니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날 다 함께 밥을 먹던 중에 안 싸더니 또 학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작은 며느리가 대놓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반박을 했다고? 예.
그때 뭐라고 했더라? 사람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더 중요한 건데 엄마는 우리 어머님보다 지혜가 훨씬 부족해 보이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야 자식들에게도 대우받는다고 하던데 엄마는 앞으로 자식들한테 대우 못 받겠다. 우리는 가족 모두 어머님을 존경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 함부로 하지 마. 그건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 당장 어머니께 사과해. 딱 잘라서 그러더라니까요. 그 바람에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돈이 사과했어? 당연하죠. 작은 며느리가 사과하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랑 다르게 그래도 성격이 유해 보이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성격이 유한 건 맞는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 바람에 사돈 두 분도 딸이 불편하다고 하던데 지내보니 서로 예의만 지키면 불편할 것도 없더라니까요. 성격이 유한 거랑 또 다른 거구나. 암튼 그날 이후 안 사돈이 절대 저를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도 굳이 며느리들을 간섭하고 뭐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며느리가 사근사근 애교도 있어야 좋다는 말도 많이 하던데 그거 웃기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냥 지들끼리만 잘 살면 그만인데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바라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도 마음을 내려놓도록 노력해보세요. 찻잔을 든 형님의 손이 잠깐 멈춰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며 많이 충격받은 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형님이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동서, 내가 아들 옆에 조수석에 타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막 인상 쓰는데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형님은 그냥 뒷자리에 타면 되지. 왜 굳이 그 자리를 타려고 하세요? 아니, 그냥 아들이랑 말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겸사겸사 말 좀 하려고 했지. 제가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사소한 거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또 실수한 모양이네. 형님이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뒤로 형님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형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동서, 내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저기 그게 말이야.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야. 그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휴가 때 애들 데리고 괌으로 여행 갈까 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러 왔다는 거야. 정말요? 해외여행을 같이요? 그니깐 말이야. 근데 문득 동서 말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다녀와라 그러면서 다음날 아들 통장으로 돈을 조금 보내줬거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우리 비행기표까지 예매했다는 거 있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했다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말 듣는데 순간 눈물이 나지 뭐야. 동서 말처럼 내가 노력하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더라니까. 거보세요.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노력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라니까요. 여행 가서도 음식이 비싸다거나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즐기고 오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잘하니까 그냥 맛있다, 잘 먹었다, 좋다 이런 말만 해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며느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동서 정말 고마워. 형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서먹함이 드디어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잘 다녀왔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가끔 형님과 전화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에 웃음기가 가득한 게 느껴지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관계란 없지 않을까요?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건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때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감을 유지해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바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그 마음을 강요하는 순간 아름다운 의도마저 부담이 되어버리기 마련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